금투세 드디어 폐지된다. 이걸 꼭 확인해야 수익 납니다. 피셔링은 노무라하고 에코프로비엠 무슨 얘긴지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결국 폐지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증시 너무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증시의 현 상황이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시행하는 게 지금 당론상으로도 맞고 지금 여러 가지 고총의 수관대로 원칙적으로 맞는데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1,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11월 4일날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른바 금투세를 둘러싸고 유예냐 폐지냐 뭐 이거 대해서도 9월이다 10월이다 11월이다 12월이다 계속 막 미뤄지고 불확실성만 있던 어차피 폐지하고 어차피 유예할 거였는데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런 일부에 약간 우리를 감기처럼 괴롭히던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던 감기 같은 애가 지금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장중 전해진 소식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코스닥이 몇 프로 올랐어요? 3.43%. 상승 종목은 무려 1230개, 하락 종목은 350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하락 종목이 200개밖에 안 돼요. 2500개 중에서 약 2000개의 종목이 올라갔고요. 어제 코스닥이 3.43, 코스닥 150은 어제 5%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안 오른 애들이 거의 없었고 급등을 안 한 애가 거의 없었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정확히 9시 40분입니다. 발표 위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폭등을 한 겁니다. 자, 금투세가 아무런 연관이 없나요? 그건 아니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러면서 이제 폐지하기로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대표가 직접 폐지에 대한 결론을 발표를 한 만큼 금투세 불확실성은 빠르게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봐야 돼요? 투자자들은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손실은 축소하고 손실을 수익으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빨리빨리 챙겨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수익 날 곳을 빨리빨리 찾고 그 조건을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해요. 자, 보시면 이거 봐요. 코스닥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어제도 보여줬죠. 그리고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갑자기 매기가 쏠렸습니다. 이게 이런 게 다 힌트예요. 그리고 그동안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응집력이 좋은 종목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고 물 탈라고 기다렸다가 이제 물을 탈 거거든. 네 번째, 올해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긴 업종들. 수급이 너무 비어있던 애들이 있어요. 개인만 사고 개인들도 이제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고점에 물린 개인들만 있고 밑에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팍팍 터지던 그런 업종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과한 애들, 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애들, 얘 회복이 잘 안 된 애들, 그리고 방어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갖춘 업종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2차전지, 친환경, 엔터, 게임, 바이오, AI, 네카오, 로봇, 건설, 화학, 철강 요 정도로 여기에 제가 넣어보니까 꾸려지더라고요. 이 가운데 이거 다가 아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여기부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업황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들. 컨콜 보셨죠? 그 다음에 실적 보셨죠? 실적이랑 컨콜을 보면서 4분기에 좀 더 좋아지고 내년이 좋아질 만한 애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면 내년에 안 좋은데 당연히 안 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덜 올라요. 올라도 덜 오르고 내릴 땐 더 많이 내리고 현재 내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올라오는 것들은 2차전지, 엔터, 게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게임이 이게 최근 실적 부진 이게 있어요. 실적 부진 이슈가 있습니다. 왜 눈물 표시가 안 돼? 이렇게 실적 부진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지켜보실 만한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요런 애들이 최근에 그 업황 턴어라운드를 증권가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미리부터 하던 애들이에요. 저도 요거를 컨콜을 보면서 얘네들의 이야기를 빌어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증권가도 대놓고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고 건설, 화학, 철강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이긴 해요. 근데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관심 정도로만 보시고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8월에 이후에 8월에 한번 9월 초에 한번 두 번의 급락장이 있는데 그것을 겪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됐던 곳들 그것도 투자 지표로 참고할 만합니다. 그거 다 짚어드렸어요 방송에서.
자, 당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의 불확실성 제거 차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 이 업황군들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다수의 종목군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좀 당연한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우리가 백화점 만들 건 아니잖아요. 이 과정에서 업종별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고요.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윗꼬리 달면서 차익 실현은 당분간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물린 사람이 어제도 그랬잖아요. 물린 사람이 많고 차익 실현 욕구가 크고 단타 치는 사람들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단타 치기 위해서 주식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주식 역사의 특성상 오래 가지고 가면 무조건 물려. 국장은 탈출이 진행순이야. 국장은 오래 하면 안 돼. 단타가 답이야. 이런 생각들과 이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 때문에 물린 사람 플러스 단타 치는 사람 플러스 차익 실현 욕구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지 전 내려갑니다. 하산 욕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지면서 이런 상승 국면에는 윗꼬리가 자주 달려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수급적 우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를 봐도.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종목별입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 조건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안 올랐고 뭐 이런 조건엔 부합하진 않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강세가 들어오는 애들 위주로 종목별 장세로 좀 펼쳐질 수 있으니까 관심은 꾸준하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바이오가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실적 장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바이오가 꺾였을 때는 저 위에 있는 종목군 가운데 업황 턴어라운드 애들이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바이오 팔고 절로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디테일을.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이런 애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긴 해요. 금투세 끝나고 나서 폐지하고 나서. 근데 어제 보셨죠? 상승 시에 상승폭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떨어지는 애들은 주변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주도주가 될 만한 애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새롭게 변화된 시국에서 주도주를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는 중국 부양책 지속 정도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어요. 이번 주도 전인대가 금요일까지 있거든요. 부양책 강도 조절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짧게 되는 중국 관련주는 그냥 짧게 보시는 게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어제 좀 더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금투세 폐지 발언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왜? 개인들이 강하게 응축이 되고 이제 힘든 거 좀 사라진다 그러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미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많이 사놨고 어제 2차 전지 가운데 외국인들이 좀 세게 땡긴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최근에 사던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조금 더 이제 주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 이제 직접 체크하시면 돼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건 뭐 직접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금투세 전에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조금 들썩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 컨퍼런스 콜 짚어드렸잖아요. 4분기까지는 에코프로그룹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는 2023년 좀 괜찮았던 시기에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업황 턴어라운드를 직접적으로 밝혀가지고 에코프로그룹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기대감을 키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 실적 폭망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전구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일단 금투세 아니어도 출발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 지난 1일에 에코프로비엠 보고서를 냈어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이 된 거거든요. 에코프로그룹의 통합 밸류체인 가치 사슬과 전략된 그리고 또 이제 개선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낮게 나아질 수 있다. 조금 더 회복력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응할 여지가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는 좀 내렸는데 국내 증권사 목표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 2차 전지 업황을 무조건 좋게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양극재 기업들의 경쟁 심화를 통해 가지고 캐파 전망치를 평균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무라 증권이 뭘 본 거냐면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양극재 사업 진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양극재 사업 확대, 그래서 원가 절감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함께 봐준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제품 매출 구성에서 저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컨콜에서 얘네들이 사실 양극재 몰빵 기업인데 아마 다각화에 대해서 시도를 했고 이걸 좀 얘기를 할 거라 그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전지 쏠림이 완화된 것을 주목을 하면서 ESS 쪽도 지금 나가고 있고 전기차용 전지에서도 LFP나 뭐 그 다음에
소디움, 나트륨 배터리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간다. 그 다음에 리치만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다각화, 포트 다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노무라도 그대로 잡아낸 거죠. 한마디로 양극재 몰빵 기업에서 포트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 분산, 수익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거죠. 노무라는. 참고로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BNK 이런 것들은 어제 대부분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투자 의견을 보유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사실상 셀을 유지를 한 거예요. DS투자증권만 오히려 이제 좀 상향을 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요일 날 에코프렌들리 행사에서 캐파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캐파 좀 줄일 거예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KFX나 캐파들 좀 줄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다만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좀 전달이 된다면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DS에선 본 거고요.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실 때 섹터를 어제 뭐 2차 전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엔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게임주도 말씀을 드렸고 배당주도 말씀을 드리고 배당주 이제 정반대의 영역인 거죠. 해지의 영역인 거죠.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금투세가 폐지됐는데 이걸로 이제 5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나아질 만한 애들에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만한 애들을 조금 이제 분산으로 보시고 몰빵하지 마시고 나눠가지고 천천히 보시면서 좀 투자의 기회 그리고 투자의 확률을 수익의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단기적인 이슈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번 주는 단기적인 이슈가 남아있는 이슈가 되겠죠. FOMC도 있고요. 구체적인 이익 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 측면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상관이 없는데 투자 심리 차원 그리고 이걸 핑계로 밀어버릴 만한 자금의 이탈, 장난질 차원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긴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왔고 또 장난질을 트럼프가 됐을 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심적인 부분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됐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핑계로 해가지고 눌러놓고 시간 벌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만드는 게 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좀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뭐 훼손되는 게 결국엔 갈 길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